그런데 이제 그 사실 지난번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당하고 바로 이제 60일 뒤에 대선이 치러졌죠. 근데 그때 중도 보수 성향의 후보, 이를테면 홍준표, 유승민, 안철수 이 세 분이 확보한 득표는 50%가 넘습니다.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는 43% 정도를 득표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죠. 그러니까 이제 20몇 %다 뭐 이건 사실은 이제 현재 수준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막상 선거를 목전에 두면 또 양당의 극단의 이런 그 양극화가 나타난다. 뭐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여러 선거에서 보여준 결과였고,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거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신뢰도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계엄에 대한 그 평가 문제와 사실은 마치 평행 이론처럼 같이 흘러가고 있다.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그 지점을 계속해서 강조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.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숱한 의혹에 있었고, 저는 뭐 그 의혹의 일정 부분은 죄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만, 그런데 그 숱한 의혹에 대해서 다 무죄를 주장해 왔단 말이죠. 근데 그 외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이 계엄을 한 것에 대해서 나는 계엄의 의도가 없었고 여기엔 불법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. 그러니까 양자의 모습을 국민들은 계속해서 마치 평행이론의 두 주자가 뛰어가는 것처럼 계속 지켜볼 거고, 두 사람의 신뢰도는 계속해서 같이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. 네, 이거 제가 보충 설명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. 예. 그 지난 이제 그 2017년 대선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때 안철수 후보가 21% 득표했고요.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가 7% 득표했어요. 그걸 다 합쳐서 우리 보수층은 50%가 넘는 지지층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건 중도 보수 예, 조금 더 뭐랄까 확장한 생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. 당시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표는 여러 층위로 구분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층을 중도 보수로 같이 다 분류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 말씀하셨는데요.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누구누구 체포해. 그래서 14명 명단 넣고 마지막에 한동훈도 체포해. 이렇게 해서 넣었다는 거잖아요. 한동훈 대표한테 여권에 있는 관계자가 당신 체포하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빨리 도망가라라고 연락까지 해줬다잖아요. 그랬던 대통령이에요. 그런 대통령이 검사 정권으로 대한민국을 통치한 겁니다. 그래서 그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샅샅이 털어가지고 수사해서 기소한 겁니다. 그리고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를 평행이론으로 똑같이 비유하십니까? 그건 제가 볼 땐 맞지 않고요. 아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계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, 그러니까 지금 알겠습니다. 요 사안도 마찬가지인데 예.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기로는 체포의 책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잖아요. 그 얘기할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도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,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나는 이 계엄에 대해서 나는 내란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예. 주장을 하는 겁니다. 예. 그 주장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결국 법원이 하는데, 정치권은 늘 뭘 하냐면 무죄다, 죄가 없다를 강변하고 알겠습니다. 그 설득하려고 주장한다는 알겠습니다. 부분에서 네. 두 사람의 신뢰도 문제는 같이 묶여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알겠습니다. 말씀드립니다. 다음 질문 할 예. 때 제가 같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.